안녕하세요,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오늘은 기가바이트 모니터가 아닌 노트북 가져와 봤어요. 어러스 17 AZG. 제가 그동안 국내 국외 초경량 게이밍 가릴 것 없이 다양하게 찍어 먹어봤는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 다 통틀어도 오늘 제품이 가장 과격합니다. 이 노트북이 과격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보다 잘 어울리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과격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외형. 약간 람보르기니 보닉 같은 입체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과한 RGB 기능을 넣지는 않았어요. 이 로고도 보면은 반짝반짝 거리긴 하지만 RGB LED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 끄트머리에 RGB 라인이 살짝 숨겨져 있는데 요건 끄면 그만이니까. 이어서 포트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이야, 엄청 박아놨어요. 좌측에 USB 3.2 Gen2 타입 A 포트 2개, 오디오 잭 1개, 우측에 썬더볼트 4가 지원되는 USB 3.2 Gen2 타입 C 1개, 그리고 USB 3.2 Gen2 타입 A 1개, 후면에는 HDMI 2.1 포트 1개, 미니 DP 1.4 1개, 그리고 이더넷 포트, 마지막으로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포트가 과격한 만큼 무게도 상당합니다. 한번 재볼게요. 올려보면은 한 2.9kg 정도 나오죠. 여기에 어댑터 무게까지 더하면은 한 1.2kg 정도 되거든요, 얘가. 한 도합 한 4kg가 조금 넘죠. 하지만 요 안에 들어간 부품들을 생각하면은 납득이 되긴 해요. 도대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길래 용납하는 것이냐 하면은 CPU는 24코어 32스레드의 인텔 14900HX, GPU는 RTX 4090 랩탑 GPU가 들어가 있고, 메모리는 삼성 DDR5 5600MHz를 지원하는 32GB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장장치는 당연히 SSD를 사용했는데 어러스 젠4 5002 2TB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6514mAh 99Wh 배터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프리도스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노트북 외형을 가진 고사양 PC,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휴대성 점수는 10점 만점에 2점. 자, 이제 노트북을 한번 열어보면은 번쩍번쩍한 이 RGB 키보드가 우리를 반겨주죠. 제가 RGB를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진짜 화려하네요. 소프트웨어로 다양하게 커스텀도 가능한데 잠깐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캡슐러키 보시면은 RGB 소자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보통은 이 부분 한 개로 퉁치는데 와씨, 이거 존나 변태인데? 키보드는 숫자 키까지 있는 101키 구성인데 여기에 전원 버튼은 따로 분리해놨어요. 시중에 있는 노트북들, 초경량이든 게이밍이든 키보드에 포함시켜서 구성하는데 킥바는 센스 있게 아예 빼놓았네요. 솔직히 이건 정말 칭찬합니다. 그리고 키감은 막 엄청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게이밍 노트북스러워요. 사실 이런 게이밍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별도로 키보드나 마우스 이렇게 연결해서 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키보드 밑에는 큼직한 터치패드가 있는데 어러스 로고와 더불어 유리 재질로 되어 있네요. 요거 촉감이 뭐랄까 되게 보드랍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라 해서 이런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쓸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그리고 화면은 16인치가 넘는 17.3인치 대화면이 우리를 반겨주는데 2560-1440 QHD 해상도 240Hz 출사율을 가진 IPS 디스플레이를 사용했고, 여기에 G-Sync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현재 시중에 있는 웬만한 게이밍 모니터들보다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단순히 게이밍에 최적화된 화면이냐? 절대 아닙니다. 실제 시청치를 보면은 sRGB 100%, DCI-P3 99%의 세격을 자랑하죠. 사실 요 정도 수치는 웬만한 모니터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든 OLED 정도는 되어야 나오는 수치인데 상당히 과격하죠. 밝기는 최대 309.8 칸델라 정도, 조금 낮긴 한데 게이밍 노트북 특성상 빛이 강한 야외에서 사용하기보단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막 문제되는 수준까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밝은 대낮, 그것도 창가 앞에서 게임하고 싶으신 분들에겐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응답 속도를 보면은 6.09ms/s로 It's super fast 까진 아니지만 오버핏 현상이 거의 제로기 때문에 어떤 게임을 하든 생각 이상의 과격한 만족감을 제공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노트북의 성능이 어떤지가 중요하죠. CPU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시네벤치 한번 돌려봤는데 최고 성능 모드일 때 싱글 2130점, 멀티 27386점, 밸런스 모드일 때 싱글 2143점, 멀티 26290점, 마지막으로 에코 모드에서는 싱글 2093점, 멀티 21985점이
점이었습니다. CPU 성능만 봤을 때는 14700K와 14600K 요 사이임을 알 수 있죠. 이어서 GPU 성능 알아볼 수 있는 3D마크 타임스파이에서는 22000점, 포트로열에서는 13726점이 측정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게임에서는 어떨까요? 첫 번째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QHD 상황 최고 성능 모드로 돌렸을 때 평균 153.5, 최저 108.9프레임 확인. 두 번째 로스트 아크에서는 평균 176.9, 하위 1% 환경에서는 91프레임. 마지막으로 사펑에서는 평균 153.3, 하위 114.1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트리플 A급 게임도 무난하게 150프레임 이상 뽑아주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소음은 어떨까요? 사실 게이밍 노트북들은 이 성능만큼이나 이 소음 수치 정말 중요한데요. 최고 성능 모드일 땐 최대 53.8dB이었으며 평균 36.3dB, 보통 모드에서는 최대 47dB, 평균 28.8dB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부분은 이 최고, 보통, 에코 모드는 앞에서 본 전원 모드와는 좀 달라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 기가바이트 컨트롤 센터를 봐야 하는데, 제너럴 모드에 들어가시면 노트북의 전체 기능을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펜 컨트롤러 항목과 전원 모드 항목이 분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단순히 전원 모드를 최고 성능으로 설정해도 내가 펜 속이 시끄러지는 게 싫다, 그러면 에코 모드나 보통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헤드셋을 사용하니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러면은 전원 모드 혹은 터보 모드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터보 모드는 웬만해선 추천하진 않아요. 이 노트북에서 F35 이륙 소리가 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노트북으로 1시간 좀 넘게 게임을 했는데, 전원 모드를 최고 성능 모드로 설정하고 펜속을 보통 모드로 세팅하고 플레이를 해도 게임 플레이에 방해되는 프레임 드랍 현상은 느끼지 못했어요. 이왕 소프트웨어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상단에 AI 넥서스라고 해서 AI 기능들을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AI 부스트는 앱이나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노트북의 성능, 펜속, 그리고 화면 색온도 이런 거를 조절해주는 기능이고, 밑에 AI 제너레이터는 요즘 자주 사용하는 그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있죠. 한국형 아이언맨을 그려달라면 막 재용이형 아이언맨 슈트 입고 나오는, 다시 말해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손쉽게 생성해내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지원될 예정이 AI 파워 기어, 요 기능을 통해 노트북의 배터리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사용해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기능은 요런 AI 기능보다는 이 노트북 안에 들어간 쿨링 시스템이었어요. 생각보다 키보드가 뜨겁지 않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 게임할 때 주로 사용하는 WASD, 이쪽보다는 잘 사용하지 않는 오른쪽 하단 중심으로 발열이 나고 있어요. 심지어 에코 모드일 때와 최고 성능 모드일 때를 비교해보면 56.9도와 62.5도로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는 이 노트북만의 독특한 쿨링 시스템 덕분인데, 단순히 히트 파이프로 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CPU와 GPU를 뒤덮고 있는 베이퍼 챔버를 통해 빠르게 열을 전달시키죠. 그리고 쿨링 팬도 4개, 히트싱크도 4개나 박혀 있어서 발열 배출을 과격할 정도로 뽑아줘요. i9에 이 4090 들어갔다고 해서 키보드까지 따로 들고 다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초경량 노트북들 쓸 때보다 오히려 덜 뜨겁다고 느껴졌어요. 물론 발열이 배출되는 이 배기구 주변엔 상당히 뜨뜻하니까 마우스를 쓰실 때는 주의해야겠죠. 이 노트북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구성 자체는 상당히 밸런스, 그리고 완성도마저도 모두 뛰어납니다. 역시 4090의 DNA는 무시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되게 사소한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SSD 구성인데, 2T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건 정말 칭찬할 일이지만 1TB, 1TB씩 나눠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용량이 구매해서 2TB SSD를 구매한다? 결과적으로는 1TB만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질 마감입니다. 이미지 상에서는 플래그십 모델에 나온 CNC 밀링 메탈 셰시의 강력한 내구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는데, 확실히 단단해 보이긴 해요. 실제로도 단단하고. 근데 요 지문이 꽤 묻어요. 요건 제 손 문제도 있긴 한데, 사용하고 나면 잡는 부위마다 흔적이 남습니다. 사실 요거는 코팅 처리를 조금만 더 신경 써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은 스피커입니다. 양쪽에 2.5W 스테레오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솔직히 i9 4090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스피커가 너무 밸런스가 떨어지긴 해요. 제가 최근에 하는 게임들이 공격 사운드가 묵직한 게임들을 주로 해서 그런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노트북들은 쿨링팬 소리 때문에 헤드셋이나 이어폰 끼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야, 분명 나 같은 사람도 있어.
네, 지금까지 기가바이트 어로스 17X AG2G 찍먹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 말한 것처럼 과격함이 잘 어울리는 노트북이었어요. 14900HX와 RTX 4090이 보여주는 이 미친 듯한 성능, 그리고 기가바이트가 정말로 공들인 이 쿨링 시스템들을 보면은 이걸로 어떤 작업을 하든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까지 들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전자기기에는 휴대성을 정말로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이런 게임 노트북을 그리 선호하진 않지만 이 정도 성능이면 서로 교환을 해도 서로 맞바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물론 가격이 500만 원이 조금 넘는 제품이긴 하지만 이 제품이 허락한 특수한 목적, 특수한 니즈에 속한 사용자라면 한 번쯤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잘 만든 노트북이고 구성 면에서도 다른 브랜드 대비 더 후한 면도 많거든요. 네, 지금까지 저는 똥물리 에디였고요. 궁금하신 점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